네. 반면에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가 복잡합니다. 내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녁 7시. 회의가 내일 7시에 열리는데 네. 결론이 날 거라는 입장이 있고 아하. 또 김철근 실장만 그 출석 요구를 했고 이 대표는 출석 요구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내일 김철근 실장 신문만 하고 결론은 안 난다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엇갈린 전망이 나온 이유는 네. 이 결론의 파장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든 첫 번째로 심하죠. 당 네. 대표 집권당 당 대표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위에 해부된 것, 윤리위에 해부된 것 사상 처음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결론이 내려지는 것도 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결론이 내려진다면은 당 대표직이 정지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내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재편되는 거예요. 네. 그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내일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만 징계 결론이 내려지고 이준석 대표는 결론이 안 내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 아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 네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내려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항이 지금 윤리위원장이 입장문을 내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직공을 했어요. 최근에 지금 윤리위 활동을 좀 방해하고 있다. 흔들고 있다. 네. 플러스 지금 윤리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징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네네. 징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징계 결정이 나온다. 음흠. 그러면은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사에 정말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상징성이 있는 건데 음흠. 그럼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 유지하는 거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조기 전당대회도 열릴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앞서가는 것 같긴 하지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네 가지 징계 네. 수위에서 어떤 걸 내릴 거냐. 가장 낮은 것이 경고입니다. 경고. 근데 경고라는 것 자체도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 어떤 상징성입니까? 성상납 의혹의 상징성, 전제가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라는 그런 전제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권당 대표로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제 친윤계들은 이준석 대표를 흔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 대표가 경고를 받았다. 그럼 더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당원권 정지가 내려질 경우, 당원권 정지 같은 경우는 윤리에서 내리면 그대로 확정입니다. 그 위에 뭐 최고위까지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당원권 정지는 최소 1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징계 기간도 중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내년 6월에까지가 당 대표인데 뭐 한 1년 때려버린다. 그럼 당 대표는 끝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1개월 했다. 또는 3개월 했다. 그러면 어떤 변수가 있느냐. 이준석 대표가 다시 컴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좀 체면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나 부끄러우니까 그만두겠어. 네. 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준석 대표는 부정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술래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5.18 망언 가지고 이 당원권 정지가 3개월 됐어요. 그래가지고 최고위원직을 못했는데 네. 3개월 후에 다시 컴백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1개월 내지는 3개월 당원권 정지가 내려지면 버텼다가 또 컴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국민의힘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당 내용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정면으로 부정해버릴 경우에 네. 억울하다. 그러면 이제 완전 난장판 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그 일관된 입장은 내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당당한 입장이에요. 네. 당당한 건지 뭐 뻔뻔한 건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 입장은 이제 어차피 성상납 여부는 수사 결과에서 가려지는 거다. 그렇죠. 라는 입장인데 그건 이제 차치하고 윤리에서는 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뭐 증거교사 인멸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로 올라가는 건가요? 그 품위 유지 여부에 대해서? 꼭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언론에 나온 바로는 윤리위에서 근데 그걸로 심의를 한다고 품위 하더라고요. 유지 의무 위반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 배경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를 들어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상납 의혹,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 네네. 근데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수사기관도 아닌데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있느냐 아는 것과 관련해서는 no, 그건 없을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의혹, 상당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한 뭐 7, 8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 지금 김천근 정무실장이거든요. 근데 이 정무실장이 성상납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의 이사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각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근데 각서 써줬다는 것은 지금 이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증거를 가지고 징계를 때릴 것이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성상납과 관련된 징계가 아니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가지고 징계를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